자, 실전학습 1회 5번에서 10번까지입니다. 자, 가작부 먼저 보시면, 자, 출세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출자는 나아갈 출자, 그 다음에 이 세자는 변방세자입니다. 자, 그럼 변방으로 이 부임하는 노래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작품이 지금 지어진 게 1616년, 광해군 8년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자, 이분이 지금 어디로 가냐면, 이 함경도 지방의 관원으로 부임을 해요. 자, 예로부터 이 함경도는 어떤 곳이에요? 이곳은 되게 지금 어떤 극한적인 지역이고, 열악한 곳이고, 보통 유배지나 거의 다를 바가 없는. 자, 근데 관원으로 부임을 하지만,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임금님에 대한 은혜도 있어. 근데 좋은 것도 아니고, 이 먼 변방이죠. 오랑캐가 바로 앞에 보이는 이 땅까지 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가 유배를 온 건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자, 북방 20여 주에 바로 이 함경도의 이 경성 판관으로 이곳에 이제 부임하게 되는데, 이 경성이 접경인데, 자, 어떻게 보면 이곳은 상당히 요충지야. 바로 이 국경 지역이고, 그 너머에 저 우랑캐가 보인단 말이야. 자, 이 치병 목민을, 자, 군사와 백성을 다스리는 일을 내게 맡겨 보내시니, 자, 망극한 성은, 자, 임금의 은혜를 갚을 일이 어렵구나 그랬으니까, 자기에게 이 국경 지역의 수비, 이 중요한 임무를 맡겨가지고, 그것을 임금의 은혜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서생의 일은, 자, 선비로서, 자, 여기서 한몫, 글짓기인가 여겼더니, 자, 자기가 할 일이 그냥 이렇게 학문에 힘쓰고, 자, 이것이 자신의 일인가 했더니, 늙은이의 변방 구입 진실로 뜻밖이로구나 그랬으니까, 자, 늙은이는 화자 자기 자신이 되는 거고요. 자기를 이 변방에 이렇게 임무를 부여했단 말이야. 자, 임금님께 절을 올리고, 그 다음에 칼을 짚고는 돌아서니, 자, 무관인 걸 알 수 있네요. 만리 국경에 이 한 몸 다 잊었으라 그랬으니까, 자기가 이 국경제에게 부임을 하게 되니, 자, 몸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 자, 임무를 완수하는 것. 자, 이거 하나만이 자신의 일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흥인문 내다라. 자, 녹양에서 말을 갈아타니, 자, 이게 흥인문은, 자, 어디? 한양성, 그 동대문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다시 녹양, 자, 이 계속 여정입니다. 자, 마라탄이 은한 옛길을 다시 지나간단 말인가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회양 옛사실 기별로만 들었더니, 자, 이 상황을 지금 뭐가 연결시켜야 되냐면, 예전에 그 관동별곡이라는 작품 아시나요? 자, 그래서 이 정철의 관동별곡에 보시면 이런 일부분의 어떤 내용들이 보여지는데, 자, 그것을 자기는, 자, 지금 어떻게 얘기로만 들었는데, 자, 직접 이렇게 와서 보니, 자, 이거 대궐을 홀로 떠나 적객은 무슨 일인가 그랬으니까, 자, 이 회양이라는 곳은 지금 옛날, 누가, 이 급암이라는 사람이 중국의 그 한무제때 사람인데, 자, 자신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자, 뭔가 직언을 했다가 결국 이것을 지금 임금님에게 지금 미움을 사가지고 이 중국 해양 땅으로 이렇게 자기가 어떻게 됐어? 후임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도 지금 자신이 결국은 뭐가 됐대요? 대궐을 홀로 떠나 임금님 곁을 떠나 적객은 무슨 일인가? 실제 이 사람은 유배가 아니야. 유배를 온 게 아니야. 지금 변방에 부임을 했는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야? 자신의 처지가 귀양살이와 별을 다를 바가 없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이 중앙 관직에 있다는 것은 임금님에게 총애를 받는 거지만, 자, 멀리 지방 관리로 부임이 한다는 것은 임금님으로부터 좀 눈에서 멀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높고 험한 천령, 이 고개를 험하단 말 전혀 하지 마시오. 자, 세상살이에 비벼본다면 이 천령 고개는 자, 평지나 다름이 없대. 자, 그렇게 어떤 험난한 곳이 아니야. 자, 눈물을 거두고 두어 걸음 돌아서니 한양은 어디요? 대궐이 가렵도다 그랬으니까 자, 임금님이 계신 한양 궁궐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안면 북쪽은 자, 저기쯤이 오랑캐 땅이러니 그랬으니까 자, 이제 이미 함경도에 부임을 했네요. 비린내, 노린내 일수하여, 자, 천리박 몰아내니 그랬으니까, 자, 누구 이야기라는 거냐면, 이 비린내와 노린내라는 것은 그 여진족, 자, 이 사람들을, 오랑캐들을 얘기합니다. 오랑캐들을 다 소탕을 해서 천리박, 국경 저 멀리 밖으로 다 몰아내니, 자, 윤관이라는 장군과 이 김종서라는 이 두 장군의
그 영토를 확장한 그 공적을 이 초목이 다 알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바로 윤관과 김종서의 그 업적을 지금 찬양하는 장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운강 건너들어 정평부 잠깐 지나 만세교 앞에 두고 낭민도에 올라앉아서 옥저 땅 하나하나를, 자, 옛날에 이곳이 어디였어요? 이 함경도 그 이북 쪽이 옥저의 땅이었잖아. 자, 이거 돌아보니 천년 풍배에 가득한 맑은 기운 어제인 듯하구나 그랬으니까 원래 이 풍패라는 단어는 이 한 고조의 어떤 고향인데 바로 여기서는 그 조선을 건국한 이태조의 고향. 자, 이곳에서 지금 어떻게 기운 어제인 듯하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군영에 일이 없고 이제 자신의 어떤 맡은 그 주둔지 있죠? 자, 이곳에 일이 없고 막사가 이제 평화롭습니다. 자, 그래서 기녀와 함께 산에 올라 술동이를 기울이면서 꽃피는 춘삼월에 원수대에 올라가니 자, 춘풍 봄바람이 화창할 맑은 경치를 그쳐내니 빼곡한 숲풀은 붉은 비단이 되어서 자, 구름처럼 자, 누님처럼 자, 파도는 하늘 끝을 파마서 자, 솟구치고 흩어지며 대 앞에 물러가니 그랬으니까. 자, 원수대에서, 자, 이 봄이 왔어. 이제 기녀들과 함께 이런 풍류를 즐기러 나왔네요. 자, 빼곡한 숲풀은 붉은 비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는, 자, 이렇게, 자, 이제 파도가 치고 있는 모습을 이 원수대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은빛산이 거치는가, 눈가루가 날리는가 그랬으니까. 자, 이건 실제 눈이 아닙니다. 아까 계절은 봄이라고 했었죠? 자, 그렇다면 이 눈가루는 바로 하얀색 그 물보라, 이 파도가 치는 모습을 눈가루라고 표현했다는 거. 자, 요거 조심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비단 같은 잔디에 배군 같은 흰 구름과 같은 천막을 쳐놓고는 거들립 쏘는 묘기로 승부를 다투거든. 자, 무리를 지은 이 미녀, 뭐 기녀들이 되겠죠? 기녀들 좌우에 버려 있어 아쟁이며 비파, 악기들이네요. 이것을 타거니 켜거니 아리따운 여인들을 자 추거니 자 춤을 추거니 부르거니 봄 경치도 끝이 없고 풍경이 끝없으니 한바탕 봄놀이 실집 남집도 하다마는 자 고향을 바라보니 험한 고개에 가려 있고 객지의 산천은 곳곳이 자 육진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화자는 지금 뭐 하는 거야? 자 변방에 부임을 했어. 자, 그리고 한편으로 임금의 은혜에도 감사를 드리지만 또 이 먼 오랑캐 땅이 보이는 이곳까지 자신이 부임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유배지에 왔다는 생각도 해보고요. 자,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뒷부분에 뭐가 있었어? 자, 이것이 지금 어떤 큰 일이 없어. 자, 사건, 사고도 없고 지금 풍류를 즐기는, 자, 기녀들과 지금 풍류를 즐기는 모습도 있긴 하지만, 자, 하지만 자기는 어떻게 추능에 그렇게 몰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누구 생각을 하는 거야? 이 고향에 죽어온 가족 생각을 하고 있겠죠? 자, 그래서 태평한 시절의 적객은 도처에 군운이로 돼 그런데, 자, 적객이란, 자, 유배객. 자, 지금 죄를 지어서 지금 어떻게 귀양을 온, 자기 자신을 분명히 변방에 지금 부임한 지금 뭔데? 지방 관리인데, 자, 적객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임금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있는데, 자, 대궐에서 멀어진 몸, 네 안이 슬퍼하며, 자, 그러니까 임금님으로부터 멀어진 자신의 몸을 슬퍼하고 있고요. 자, 대궐로 돌아갈 일 어떻게 기약할까 그랬습니다. 자, 자기가 지금 지방관으로 지금 부임을 했는데, 언제 다시 이제 중앙 관직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자, 기약이 없다고 해요. 평생 먹은 뜻이 전혀 없다고 할까마는, 자, 시운, 시대나 그 다음에 이 운수의 탓이런가 아니면 운명의 매었는가. 자, 진대 백수의 자, 세월이 시간이 초택 청비는 원망도 많은지고 그랬으니까. 자, 여기 진대 백수란 바로 이 시황, 초나라의 시황과 이 무산 어떤 선녀, 신녀의 어떤 이 사랑 이야기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 이 초택 청빈이란 그 초나라의 그 불원이란 시인을 자기 자신을 이렇게 빗대어 표현했습니다. 자, 이 잔 술잔을 가득 부어 이 시름을 잊자 하니 동해를 다 퍼낸들 이 시름을 어찌할꼬. 자, 여기까지가 자, 동해 바닷물을 다 퍼내도 이 시름을 잊을 수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까지가 화자가 누구에게 어부에게 묻는 이야기. 자, 그랬더니 자, 거기에 대해서 어부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낚싯대 둘러매고 뱃전을 두드리고 노래를 부르는데 자, 세상 일은 잊은 지 오래니 몸조차 잊었노라. 자, 갖가지 세상살이 낚싯대 하나뿐이로다. 갈매기는 나와 것이라 오며 가며 하는구나 그랬으니까 자, 화자는 여기 이 어부는 뭐라고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자, 세상 일 다 잊어버리고 그냥 자연이나 즐기며 이렇게 살면 되지 이렇게 지금 위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본인은 지금 어떻게 자, 지금 술잔을 들고 자신의 어떤 이 신을 자, 임금님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지금 지방 관리로서 이렇게 부임한 자신을 지금 뭐 했다 비유했고 자, 유백에게다 이렇게 지금 비유하면서 언제 다시 임금님의 총애를 얻을까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생각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어부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하냐면 자, 세상 일 같은 건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자연이나 즐기며 살면 되지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있어요. 자, 아래로 내려오시면 작가의 처지를 알 수 있는 표현이 있는데 자, 치병, 목민. 자, 얘라면 지금 지방의 관리로서 이렇게 병사와 군사를 다스리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자, 변방에 부임을 했고 군영 막사를 통해서 아, 이 사람이 변방에 부임한 자, 무관이구나 알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적객이라고 해서 비유했단 말이야. 자신을 귀양소리하는 바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 자, 출세국의 의미는 지금 뭐야? 자, 부임지로 향한 기대감보다는 변방 지역으로 향하는 어떤 소외감 내지 이 박탈감이 더욱 부각되는 제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망설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이 작품 망자는 잊을 망자를 쓰는데 자, 잊음에 대한 이야기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 감상 포인트의 그 밑줄 친 부분 보시면 자, 본인은 시와 술에 의지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잊기 위해서는 이 평소 학문에 힘쓰며 사색하지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닫는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자, 본인이 지금 나이가 들었어. 자,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이 북경에 지금 사신으로 지금 따라가게 됐는데 자, 몸이 좀 안 좋아. 과연 내가 잘 갔다 올 수 있을까? 이걸 걱정을 합니다. 자, 그때 어떤 사람이 나에게 했던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잊을 망자. 자, 모든 걸 지금 잊고, 자, 이렇게 지금 잊으면 돼. 자, 요 말에서 지금 이 사람은 뭔가 깨달음을 얻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 가볼까요? 자, 첫 번째, 몇 해 전 북경에 가게 되었을 때, 자, 사신의 일행으로 이렇게 가게 되었을 때, 마침 병에 걸려 가기 어려우리라는 생각에 걱정이 되게 많았어. 자, 그랬더니 한 손님이 나를 찾아와 말하기를, 그대는 걱정하지 말게. 내가 한마디 하여 그대가 무사히 다녀오게 해주겠네. 자, 얼마 전, 자, 이 정육일이 북경에 갔는데 늙고 병들었기에 가는 길에 죽지 않은 비결을 생각하다가 후련, 자, 바로 이 작품의 제목인 잊을 망자. 자, 이 망자를 깨달았다지. 자, 마치 불교에서 걱정하지 않는데 힘쓰는 것처럼 생각이 떠오르면 곧 잊어버렸대요. 그래서 말리길을 다녀오면서도 병에 걸리지 않았으니 그대는 이것을 본받도록 하게. 자, 손님이 나에게 이렇게 충고를 해줬습니다. 나는 그 말대로 했어요. 외국에서 풍파를 겪을 때마다, 자, 어떤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자, 이 글자, 이 망자를 기억을 했답니다. 자, 그리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받아들여 삭히고 밀쳐서 버렸대요. 그래서 마음에 얽매이는 것이 없게 되자, 자,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병이 나았답니다. 덕택에 말리길을 무사히 다녀왔고, 자, 그리고 다시 두 번째, 2년 뒤에 다시 북경에 가게 되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자, 잊음. 그래, 모든 것을 마음에 얽매이면 안 되겠, 자, 그래, 마음을 좀 편안하게 먹었더니, 그리고 모든 것을 지금 잊었어. 자,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됐어? 자, 이것을 극복할 수 있었답니다. 중국에 가는 것은 영광이고, 왜 사신의 일행으로서 결국 가는 것은 자, 그 분명히 영광이고, 자, 오가는 기간이 몇 달밖에 걸리지 않았는데도 그때 걱정이 된대요. 자, 그런데 이번에 지금 바로 이 북쪽 변방은 자, 이 세 번째 지금 먼 곳을 가고 있는데, 자, 이것은 이 함경도 이 부령이라는 곳으로 자, 지금 유배를 가고 있습니다. 아까 위에 있는 작품, 출세국 있죠? 거기 그 근처야. 이 함경도 그쪽으로 지금 부령이라는 곳을 유배를 갔어, 이 사람은. 자, 북경보다 훨씬 멀고 풍속은 요동보다 100배나 나쁩니다. 자, 지금 되게 열악한 환경이란 말이죠.
가기도 어렵고 머물기도 어렵고 돌아올 기약도 없으며 죽는 사람이 9이면 사는 사람은 하나밖에 안 됩니다. 자기가 이 유배지에 갔다 과연 살아서 돌아올지 이것조차도 지금 어떻게 확신할 수가 없는 상태. 자, 걱정과 고민이 싹트는 것이 인지상정. 자, 사람이면 누구나 똑같이 갖는 그런 감정이란 말이죠. 학문에 힘써서 이치에 따라 순순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면 애타는 생각, 이 걱정이 저절로 머릿속을 오갈 것이다. 늙고 병든 몸으로 기력이 다해 죽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그랬으니까 자, 자신은 지금 너무 늙고 쇠약해. 지금 그런데 지금 이 열악한 바로 한경도에 지금 유배를 갔단 말이죠. 자, 그래서 과연 자기가 살아올 가능성이 너무 없다고 희망이 없네요. 어렵고 괴로운 와중에도 죽기가 싫어 또 임당의 비결대로 자 임당이 어떻게 했었는데 자 또 잊어버려 그 상황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이런 얘기야. 자 영구성세를 잊고 번성하고 쇠락하는 것을 잊고 삶과 죽음을 잊고 뜻밖의 불행을 감히 따지지 않고 어려운 일을 괴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마음이 흔들리며 하면 너그럽고 편안하게 가슴 속에 티끌 만큼도 남지 않게 하여 본성을 해치지 못하게 했고 아침에도 있고 저녁에도 있고 밤에도 있고 앉아서도 누워서도 잊었답니다. 자 여기 열거 반복을 통해 자 자신의 잊을 망자예요. 자, 잊음을 실천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한 걸음 뗄 때마다 한 걸음에 해당하는 공부를 하여 오랫동안 노력이 쌓이자 저절로 평온한 경지에 도달했고 추위와 괴로움이 병을 만들지 못하고 밖에서 오는 이 삿된 기운이 나쁜 기운이 자, 애군을 만들지 못하니 잊기에 힘쓰고 그다음에 성찰을 이젠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왕은 자, 유리의 감옥에 갇혀 있으나 검고를 타며 노래를 했고, 자, 정자라는 자는 구릉에 유배되었지만 모발이 이전보다 더 좋아졌대요. 자, 이 사람들은 다 뭐를 실천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이즘을 실천했기 때문이겠죠. 성현은 천명을 알고 즐거워하니 어찌 잊기를 기약하겠는가? 이치를 위주로 삼으니 저절로 잊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랬으니까. 이 성현들 같은 경우는 이즘 이것을 따로 지금 신경 안 써도 돼. 이미 높은 경지에 이르기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휘둘리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야. 자, 그러나 성현보다 한 등급이라도 아래 사람이라면 잊기에 힘쓰지 않을 수 없어. 자기 같은 사람은 뭔가 현실에 지금 너무 연연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짐을 실천하지 않을 수 없대요. 그러므로 호걸다운 선비도 우한 이 근심을 당하면 시를 지어 근심을 풀고 술을 마셔 이 걱정을 잊으려 했답니다. 자, 그들이 터득한 바가 얕아 즐거워하며 근심을 잊는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자기도 그렇고 여기 있는 누구들도요. 이 호걸다운 선비도 마찬가지네요. 옛 성현의 그 어떤 천명을 지금 다스리는 정도까지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결국 시를 짓거나 술을 마심으로써 이짐을 실천하고 자, 이렇게 해서 근심을 자, 이렇게 잊으려 했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 장계라는 사람은 자, 송나라의 강직하고 단정한 군자야. 그런데 파도가 치고 석양이 지는 가운데 술을 사서 어부의 노래를 듣자 걱정이 없을 수 없어 술을 마시고 걱정을 잊고자 했대요. 자, 제가 여기 왼쪽에 문왕 정자와 관계를 서로 상대표를 해놨는데 이 문왕이나 정자는 옛 성현의 경지에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천명에 순응할 줄 알아.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짐을 실천하지 않아도 현실을 연연하지 않는단 말이죠. 자, 그런데 장계라는 사람들 결국 그 경지까지 이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술을 마시고 걱정을 잊으려 했네요. 시비와 영욕을 모두 잊고 시인의 불평한 마음 또한 술을 마셔서 잊은 것이다. 자, 유배되어 몹시 불평한 마음을 잊을 수 있었던 것도 이 술을 마셔서이고 그렇다면 잊는다는 것은 이 한 글자 유래는 오래된 것이니 정유길이 스스로 터득하여 노력한 것은 아니다 그랬으니까 이 정유길이 이 이즘의 어떤 방법을 쓰긴 했지만 이 사람보다도 그 이전에 이미 이 방법을 사용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겁니다. 다만 시도 짓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으면서 마음에서 있는 것은 세상사에 노련하며 자잘한 일에서 벗어난 호걸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 되겠고요. 자, 이런 근심을 만나더라도 잊으려고 노력하면 답답한 마음이 풀어지고 좋은 마음이 너그러워지게 됩니다.
자, 그것이 바로 뭐래요? 자, 도노법에 가까운데, 자, 도노법이란 갑자기 깨닫는 것. 자, 여기에 가까운데, 공부가 얕은 것이 문제가 됩니다. 평소 학문에 힘을 쓰고 사색을 하여 이해를 해야 한다 그랬으니까. 자, 이 법정을 잊기 위해서는 평소 학문에 힘쓰면서 깊은 생각. 자, 이것이 바탕이 돼야 된대요. 부귀한 처지에 놓이면 부귀한 처지에 맞춰 행동을 하고, 자, 빈천한 처지에 놓이게 되면 빈천한 처지에 맞춰 행동하여 어떠한 처지에서도 만족한다면야, 어찌 이 한 글자, 이짐에 의지해야 근심을 잊을 수 있겠는가? 자, 이것이 없더라도 충분히 그것을 잊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다만, 갑작스러운 우환은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고, 내 학문의 힘으로는 하루아침에 도달할 수 없는 이 성현의 경지란 말이야. 자,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여기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야, 자신은? 바로 이 이질망자를 힘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글자로, 이 이즘이라는 글자로 가슴속을 넓혀 살아왔으니 무슨 해가 되겠는가? 두 차례 북경에 다녀오고 북쪽 변방에 유배되었지만 나는 지금까지 살아있어. 이 손님의 이야기가 내게 큰 도움이 되었기에 감히 글을 지었다 그랬으니까 자, 일정한 어떤 정신적 경지에 이른다면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 경지에 일체 거기 이르지 못하게 된다면 자, 이점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내가 이절망자를 떠올린 이유는 자, 바로 뭐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서도 근심을 잊기 위해 이 과거에 배운 바로 방법, 이절망자를 써서 고난에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문왕이나 정자 같은 자는 어때요? 자, 근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근심하지 않고 이를 즐기고 바로 이상적인 처세의 태도, 바로 이 성현의 경지에 이런 사람들이라 보시면 되겠고 자, 거기에 비해서 자, 이 사람들은 이 성현의 경지에 이런 사람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비해 이 강계라는 인물은 어때요? 근심을 잊기 위해 노력을 하고 현재 자신의 처지에서 대처를 하는 인물. 자, 그래서 이 사람 술을 마시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그걸 잊은 사람이니까 자, 이 성현의 경지까지는 이르지 못한 인물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